탕구형 부모님들 공부 아니에요. 양육은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탕구형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아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아, 좀 그래서 배워가지고. 보러 들어왔다.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모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탐구형이잖아요. 탐구형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형이에요. 공부형. 저도 사실은 그쪽에 가깝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책을 쓸 그 근간에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를 양육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얘를 양육하면서 참 부족했고 날 것 같았어요. 나 하나 바로 서자도 몰랐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애를 사랑해주고 내게 온 선물이니까 그 아이를 정말 최대한 맡아서 잘 이렇게 보다듬어 줘야 되는데 저는 하나의 숙제처럼 했던 것 같아요. 애 키우는 걸 숙제처럼 하면 문제 생기잖아요. 너무 급하니까 내가 사는 게. 아이를 내 감정, 내가 겪는 환경에 급급해서 아이를 많이 아프게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머리가 반쪽이 모두 빠지는 이런 사태도 겪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저로 하여금 상당히 나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 이건 아니구나 라고 점검하면서 제 인생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계기도 됐고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도 초창기에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여전히 심리학 공부를 공부로 보고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 열심히 이건 이래서 그래 뭐해 그래서 얘가 나한테 어떤 표현을 할 때 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얘가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이랬을까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가서 읽기보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럴 때 답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책 찾고 말도 안 되게 글 써요. 근데 어느 순간 이론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그냥 이렇게 체화됐다 그럴까? 그냥 하나의 녹익은 이러고 나니까 그냥 아이가 아이로 딱 안아지더라고. 내 몸으로 팍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탕구형 부모님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흔한 말로 객관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보라고 하는 게 건강한 것 같지만 아이 양육에서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아이 양육에서는 때로는 떨어져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읽을 때는 탁 안고 그냥 내 삶으로 탁 끌어들여서 이렇게 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 그 자세만 일단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탕구형 부모님들 공부 아니에요. 양육은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요즘 구독자님들이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좀 자책이 됩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책을 찾는 행위 자체도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는 그거 자체도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그걸 찾아보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노력 이거는 나쁘다는 게 아닌데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공부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탐구형 엄마들한테 제가 대면 상담이든 할 때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너 왜 울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대목이 있어요. 아이가 나가고 싶어. 엄마가 이 아이 데리고 나가요. 나가서 걔랑 슈크림빵도 사주고 모래놀이도 하게 해줘요. 근데 애는 울상이야. 왜? 애가 나가고 싶었고 슈크림빵도 먹었고 모래놀이도 했어. 근데 왜 울상일까? 이 아이가 정작 바란 건 그게 아니에요. 근데 돌아올 때 엄마가 그래. 너 왜 울어? 네가 나가자고 해서 나갔고 네가 슈크림빵 사달래서 사줬고 모래놀이 한다고 그래서 했고 나는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줬어. 근데 왜 울어? 여기서 빠진 게 있죠. 우리 아이들이 20살에 저한테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만 저 위에 사랑해줬대요. 엄만 저 위에 뭔가를 다 해줬대요. 근데 전 받은 게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게 빠진 거예요. 공부했어요, 탐구했어요, 노력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 안에 뭐가 빠졌냐면 그걸 하면서 이 아이가 뭘 원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거길 만져줬어야 돼. 공부하고 애 마음이 이랬구나. 그럼 이걸 내가 오늘 안 해줬네. 그리고 들어가셔서 걔를 따뜻한 목소리로 예원아 불러줘 봤어요. 그리고 걔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안아줘 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네 마음 몰라줘서 참 미안해 라고 손 한번 잡아줘 봤어요.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걸 좀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취하는 거 보면서 어떤 부모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 성적이 좀 부족해서 아이가 공부를 막 잘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부족한 거를 아이들이 막 잘하는 것에 대해서 대리만족하면서 이렇게 막 기뻐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이고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이상한 엄마들. 산타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장 엄마, 부반장 엄마.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은 아들이 반장이면 반장 엄마인 거야. 그리고 그 반장 엄마이기 때문에 어깨 뿜뿜하고 목에 뭐 깁스하고 결국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방어 기제 중에 보상이라는 거예요. 네. 이 보상이 모양이 다 틀려서 그렇지 다 똑같아요. 내가 나 스스로 내세울 게 없으니 명품백 들어야 되고 뭔가 문말가 안 되니까 뭘 감아야 되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구나. 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런 부모가 아이들한테 모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수? 많죠.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그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스카이캐슬. 네네네. 엄청 한때 핫했어요. 그래요. 거기 네. 이 제목도 진짜 잘 정하지 않았어요? 스카이 SKY 거기다가 캐슬 성. 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남과 교류도 안 할 것 같아. 뭐 뭔가 고귀하고 도도하고.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사는 거. 그쵸? 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린 달라. 우리는 남과 달라. 근데 뭐가 다를까요? 예전에 아주 우리나라의 기업에 그 사장도 많지만 이분은 그 사장님들 중에서도 또 위에 사장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 했단 말이죠. 한창 20대 때 월급이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 안 됐대요. 그럴 거예요. 네, 그때 80년대니까. 근데 좀 있다가 이제 이렇게 진급하셔서 200 받고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갔죠. 자기가 500을 받으면 날아갈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100, 200대와는 다르게 먹고 다르게 입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근데 교수님 500이 올라가서 100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 입에서 이런 말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황금밥 먹고 황금의 찬을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황금의 옷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뭔가 달라. 감가상각도 다르고 뭐 다르죠. 근데 그 이상이 되면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무료하고 가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오히려 더 무력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아셔요 본인들도. 그럼에도 계속 아이들한테 그거 이상의 가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삶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 그런 멋있는 어른? 이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실수하죠. 우린 다르니.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고 우리는 더 벌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절대 그걸 놓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대리만족을 위해서 부모가 더 잘해야 돼,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불행의 씨앗을 심는 거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아이들이 에너지가 100이잖아요. 이 100은 돈 버는데도 써야 되고 자기 나름 호기심을 갖는데도 써야 되고 또 연애하는데도 쓰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네가 분배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해본 게 없단 말이지. 돈 버는 거에만. 그러니 이거는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가치도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로 아이들까지도 내가 이랬으니 너도 이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부모님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각하고 조금 자제해야 되겠네요. 그 요새는 옆에 집들 옆에 이렇게 양재천처럼 되게 잘 해놨잖아요. 개천 옆을 이렇게 걸어요. 걸을 때 보면 아버지들이 애들 데리고 나와서 놀아요. 아빠하고 애들이 놀 때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 같이 몸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같이 얘랑 뭔가를 했거든요. 그런 아빠였으면 좋겠는데 요즘 뭐 이따만한 차 있잖아요. 알아요? 전동차 같은 거. 그리고 개 태우고 아빠는 뭐하고 이제 이거 조정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파. 나중에 가면 아빠와 몸으로 부딪히고 놀았던 그 기억은
아이에게 남겠지만 아빠와 어떤 걸 나눴는지가 남지 않는 이런 활동은 결국 아빠도 힘들고 아이도 힘든 거잖아요. 그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나는 어떤 부모였는가 한번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정말 아이한테 하는 행동이나 말이 나가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게 약점인지 강점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양육을 하면은 그게 아이들에게 또 더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